여러분 기초대사량 모르는 사람 없죠. 기초대사량 높으면 좋다, 젊을 때 무조건 높여놔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말하는 기초대사량은 사실 약간 허구적인 좀 개념에 가까워요. 흔히들 기초대사량은 고정돼 있어서 섭취를 좀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면 그 차액으로 인해서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일단 기초대사량부터 알아보면 보통은 인바디 재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인바디로 아는 기초대사량은 사실 좀 틀린 개념이에요. 사람마다 맞지도 않고요. 인바디로 산출하는 원리는 체중에서 체지방을 뺀 수치를 바탕으로 공식에 그냥 그저 대입해서 산출하는 이제 숫자예요. 근육량이나 그러니까 지방량이나 거기에 맞춰서 수치화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근육량이 똑같은 사람이 기초대사가 완전히 똑같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실제 수치를 알려면 장비로 측정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는 기초대사량 말고 휴식기 에너지 소모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 간접 열량 측정이라고 해서 그림 보시면 온전히 누워서 이제 호흡으로만 계산을 하는 건데, 이 수치가 매번 조금씩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내 몸의 휴식기 에너지 소모량, 기초대사량을 정확하게 알기가 되게 쉽지가 않고, 이 값 자체도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고정된 값이 전혀 아니게 됩니다. 뭐 호르몬이나 염증이나 뭐 감염 등의 상태에 따라서 수시각각 좀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 그림 보시면 REE 요 안에서 이제 뭐 호르몬들이 많이 관여를 하죠. 뭐 사이로이드, 갑상선이나 렙틴이나 인슐린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사량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은 현재 내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어요. 뭐 수면이나 스트레스, 업무량, 뭐 갱년기나 질병 상태, 아니면 약이나 영양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데, 이게 운동량을 늘리면 오히려 떨어지고 적게 먹어도 또 떨어지고 이렇게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주 매일 다른 상태 속에서 기초대사가 좀 고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이렇게 기초대사가 고정된 값도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값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인풋 아웃풋 숫자로 계산하는 거는 사실 틀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핵심은 지방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방대사가 되지가 않으면 이게 우리가 굶어도 지방이 못 쓰이기 때문에 기초대사가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체지방이 빠지려면 쌓이는 지방이 결국에는 쓰여야 되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던가 아니면 굶는다던가 했을 때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나면 간에 저장된 그 탄수화물이 고갈이 되고 지방이 쓰이기 시작하는데, 여기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야 해요. 본격적으로 지방대사가 되려면 두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분해, 두 번째는 산화, 이용인데, 쌓이는 지방이 일단은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분해된 지방산들이 산화, 이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방이 쓰이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잘 되려면 인슐린 수치가 계속 낮아 있어야 하고, 분해된 이제 지방 그 산들이 잘 쓰이려면 세포 자체가 좀 건강을 해야겠죠. 이렇게 쌓이는 지방이 이용될 때 체지방이 감량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포 기능이 문제가 없이 잘 작동될 때 우리가 기초대사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방대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기초대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지, 기초대사가 고정돼 있고 거기에서 뭐 덜 먹었을 때 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에서 만약에 간에서 탄수화물이 고갈됐을 때 지방이 쓰여야 되는데 어떤 원인으로 막혀 있으면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림 보시면 지방대사가 막혀 있으면 ATP라는 에너지를 못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대사가 훅 떨어지고 신체의 기능들이 좀 많이 저하가 되는데, 세포 입장에서 ATP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면 이 각각 세포가 무슨 세포냐에 따라 좀 달려있긴 하지만 각 조직들 세포의 기능이 각각 다 떨어지게 되겠죠. 뭐 면역이나 아니면 해독이나 피부나 컨디션 안좋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는데, 이때 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응성으로 이제 식욕을 증가하는 호르몬 그렐린 같은 게 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먹게 되겠죠. 그럼 지방대사는 막혀 있고 거기에 반응성으로 더 먹게 되면 오히려 좀 살이 찌기 쉽게 되겠죠. 한마디로 탄수화물 대사만 되고 지방대사가 막혀 있으면 몸이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대사가 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분해된 지방산은 근육이나 간 같은 여러 장기로 가서 쓰이고, 특히 간으로 간 지방산은 산화가 이용이 잘 돼서 새롭게 혈당을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좀 케톤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케톤을 잘 만들어냈다는 거는 지방대사 두 단계가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케톤이 나온다면 지방대사가 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케톤식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 들어보셨죠? 거기서 말하는 케톤이 바로 이 케톤이에요. 케톤
케톤이 나온다면 지방대사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케톤식 다이어트를 했는데 케톤이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지방대사가 막혀 있는데 이때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좀 자세하게 혈액검사로 관련된 수치들을 측정을 직접 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병원에서 하는 거라서 힘들고 셀프로 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마스크 끼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2시간 이상 뭐 공복을 하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거나 했을 때 마스크 낀 채로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좀 입에서 달달한 냄새가 난다, 이러면 케톤이 좀 잘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대사가 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혈액검사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일단 공복으로 제하고요, 지방산이랑 케톤 수치들로 확인을 하는데, 그림 살펴보시면 제 환자의 경우고 20대 여성분이고 15시간 이상 공복을 했기도 하고, 일단 체중도 한 100kg 훌쩍 넘는 분인데, 이분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지방대사가 되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리패티 애시드 이 수치는 이제 지방이 잘게 쪼개진 지방산을 의미하고요, 1단계가 잘 되는지를 보는 거고, 토탈 케톤 요거는 2단계가 잘 되는지를 보는 건데 39 더하기 75라서 이제 115고요. 이 수치가 원래 잘 된다라고 하면 프리패티 애시드는 한 7, 800 이상으로 뜨고요, 토탈 케톤은 한 최소 300 이상은 떠요. 근데 지금은 뭐 400이랑 115면 이분 같은 경우는 1, 2단계가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은 20대 이제 초반 여성인데, 이분은 좀 더 심각하죠. 이분은 물론 이제 100kg는 안 돼, 80kg 정도 되는데 프리패티 애시드가 이제 99죠. 그럼 공복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지방산이 이것밖에 안 나왔다는 말은 1단계에서 아주 막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대사가 거의 아예 안 된다 라고 보면 되고, 이런 분들은 셀프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들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방 분해 1단계는 잘 되는데 산화, 이용 2단계가 잘 안 되는 분, 위에 보시면 프리패티 애시드가 거의 800으로 지방 분해는 되게 잘 되는데 토탈 케톤이 25죠. 이런 경우는 그 분해된 지방산이 이용이 잘 안 된다 라고 보면 되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탄수화물 안 먹는 식단 하면 지방간이 더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교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요번 이제 50대 여성분인데 교정 전이랑 후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프리패티 애시드가 700에서 한 1000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케톤도 100이었는데 635로 늘어났고요. 똑같이 공복 한 12시간, 15시간 그 사이로 했고, 그래서 교정 전후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분 실제로 57kg에서 47kg 정도, 한 10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결국에 이제 지방대사를 뚫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지방을 이용하는 세포 입장에서 지방을 식량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초대사가 줄어들지 않고 좀 살이 지속 가능성 있게 좀 잘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를 좀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양한 신체 기능이 좀 보존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면역 기능이나 뭐 근육세포의 기능이나 뭐 신경세포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존이 되면서 활력 같은 게 좀 잘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식단 조절을 하는데도 좀 살이 안 빠지고 아니면 식욕이 뭐 더 생기거나 피곤해지기만 한다면 지방대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덜 먹는 만큼 에너지 대사가 좀 같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은 그 원인을 좀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실패하겠지만 일단 몸이 망가지는 게 제일 문제가 크고요, 면역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대사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초대사량은 사실상 개념적인 수치에 불과하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기보다는 내 몸이 지금 지방을 쓸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걸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초대사가 아니라 지방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